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진짜 잔다르크가 환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대심에 이렇게 많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추미애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추다르크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나갔나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추미애가 했었던 유일한 업적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뭐 그 공로로 자기가 추다르크다. 문재인과 맞서 싸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도대체 어떤 측면을 봐가지고 잔다르크랑 비슷한 점이 있겠어요. 그거 제외하고. 근데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글자 그대로 잔다르크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다르크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진짜 지금 모진 핍박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과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데 이진수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남편분 또한 마찬가지로 좀 주목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청문회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진짜 뭐 개판이죠. 마녀사냥, 인민재판 그 자체 아닙니까? 그냥 뭐 없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공격하고 뭐 불체포 특권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또 면책 특권 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 얘기나 짓거리는 개 난장판이 돼 있는 게 대한민국 청문회 아닙니까? 그리고 청문회 같은 경우도 웬만한 사람 잘 못 갑니다. 제 주변에서도 뭐 어떤 장관직 같은 거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청문회 준비하시죠라고 얘기하면은 그 고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왜? 아니 없는 죄까지도 있는 죄라고 포장해가지고 온갖 진짜 막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쓰레기로 만들어 놓는 게 대한민국 청문회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야 나 그 더러워서 안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게 뭡니까? 차관급. 차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안 하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필사적으로 진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MBC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진숙 위원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로 흠결이 있었으면 정말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MBC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과업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다 털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남편만 터는 수준이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털잖아요. 그게 지금 청문회다 보니까. 그러면 남편분 또한 마찬가지로 뭔가 법률적인 위반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난리법석을 치면서 난리가 났겠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것이죠. 도대체 남편분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 민주당이 MBC를 지키겠다라고 두 눈을 그냥 시퍼렇게 떠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을 저렇게 격려를 했었죠. 눈에 띄는 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진숙 위원장뿐만 아니라 남편입니다. 신현규라고 하는 분인데요. 신현규 씨한테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꽃다발을 전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이번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해가지고 저런 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으로 임명이 됐었을 때 남편분한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기사화가 되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꽃다발을 저렇게 직접 뭔가 주는 그런 어떤 장면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남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분이 바로 신형규라고 하는 분인데 현대자동차에서 북미 담당을 했던 부사장직까지 올라갔던 분이 바로 이 신형규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업적으로 됐거나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즈음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네시스를 북미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하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신영규 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미 뭐 업계나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 실력은 평판 같은 것도 다 인정이 되신 상태이고 도덕적으로 뭔가 흠결은 없냐? 이번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 신영규 부사장에 대해 가지고 털었겠습니까? 안 털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탈탈 털었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문제가 된 게 뭐냐? 요거는 이제 MBC가 기사로 냈었는데요. 다음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아주 자극적으로 써놨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남편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 단독이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MBC가 딱 저런 식으로 단독 기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세히. MBC는 그냥 저딴 식으로만 기사를 내놨으니까. 기사 제목만 봤을 때 이거 뭐야? 세금 같은 거 안 내고 세금 같은 거 탈세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압류까지도 됐지.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2006년도 9월 달부터 2007년도 7월까지 10개월 동안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세 내보시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아파트 값이 뭐 얼마나 비싸든지 간에 상관없이 한 지방세 같은 한 1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7개월 가까이, 10개월 가까이나 이렇게 아파트가 압류가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체납이 된 금액이 얼마였냐?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4만 6천 원이 체납이 됐대요. 70만 원과 4만 6천 원 그거 두 가지가 체납이 돼가지고 압류가 됐었던 것이에요. 자, 이거를 가지고 MBC가 아까 뭐였습니까?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 단독 이딴 식으로 써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거를 갖다가 체납이 돼 있던 거를 전부 다 지불하고 이제 뭡니까? 압류가 돼 있던 게 풀렸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애당초 이거 뭐 70만 원, 4만 6천 원 이거 뭐 내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왜 안 냈던 거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미국에 계셨던 거예요.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이게 뭐 고지서가 오고 이런 것들을 챙기지를 못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휴대전화로 그런 게 막 연락도 오고 막 카톡으로도 알려주고 하지만 그때는 막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납이 된 건데 마치 그거를 세금을 탈루했다 이런 식으로 MBC가 기사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위장 전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먼저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정현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도 거기에 이제 이진수 위원장이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파견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였던 2008년도 10월 달 그때 남편 자녀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대요.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 10월 달에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진수 위원장만 미국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왜 미국에 있었던 동안에 이런 식으로 전입신고를 했냐. 이게 이제 얘네들이 보기에는 2011년도에 딸이 강남 8학군 서초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고 이거를 위해 가지고 사실상 10월 4일에 그렇게 미리 전입신고를 해놨던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얘네들이 제기했던 의혹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이유는 뭐였냐. 남편이 이제 아까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형규 님이었죠. 신형규 님이 2008년도 1월달 2008년도 1월달에 한국으로 귀인 발령이 됐었대요. 2008년도 10월 달에 이제 전입신고를 했는데 1월 달에 귀인 발령이 됐었고 원래 이제 분당에서 거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귀국 예정이 됐었던 그 시기랑 맞물려 가지고 반포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고 그래 가지고 2008년도 10월 달부터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진숙 후보자랑 딸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월 달에 귀국 예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편 신영규 씨가 내년 2월 달에 들어온다라고 하니 그 이제 4개월 정도 전쯤 10월 달에 그런 식으로 전세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해둔 것이다. 전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위장 무슨 뭐 전입이다 뭐다라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요거 딱 두 가지가 이제 뭐였던 거예요? 남편과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겠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남편분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로 부사장까지 그런 어떤 역할까지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결함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뭐 대단한 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단한 어떤 그 남편분인데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군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종군 여기자 아닙니까? 그 종군 기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남편분께서 딸도 있는데 자식도 있는데 자기 이제 와이프가 종군 기자로 거기 간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진수 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2003년도 바그다드로
갈 때 딸이 4살이 조금 안 되는 시기였대요. 그때는 회사에도 알리지 않았었고 남편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했었다라는 겁니다. 말해봤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어쨌든 저에게는 부담되는 얘기만 할 게 뻔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그다드 내가 진짜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거 그걸로선 도저히 내가 성이 안 차고 정말로 그 지금 전쟁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얘기까지도 안 하고 그 종군 기자로서 그거 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시고 난 뒤에 그거를 남편분께서 이해해 주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그 좌빨 같은 말도 안 되는 매체들, 서울의 소리 같은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낄낄거리고 있냐?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전 젊었을 때 과연 네네. 친구가 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으로서의 종군 기자, 그리고 그 극단적인 상황에 취재하러 가고 네. 이런 이게 용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소장님 보시기에는 겉돌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설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네. 방송계에서. 네네. 너무 동료 관계가 안 좋아서 종군 네. 기자로 갔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사회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네네네. 느낌이 들거든요. 청문회에서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네. 질문하는 네. 의원들이나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심리를 가질까, 이거에 대한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네. 뻔뻔한 얘기를 하면서 네. 사람들을 부활을 돋구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죠. 사실 윤석열도 술 먹다가 이진숙 오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쟤 누가 불렀어? 분위기 썰렁해지게. 근데 써먹어야 되니까 또 네. 내치지 못하는데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쪽에서도. 참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죠? 저 오른쪽에 앉아있던 저 인간 같은 경우는 TV 패널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준이 저렇게나 떨어지는 인간을 왜 도대체 TV 패널로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왼쪽에 앉아있는 저 사람 누구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듣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기자들이 많고 MBC 아나운서들도 많다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나같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 기자로서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좌파나 우파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진숙 위원장이 종군 기자로서의 역할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난 뒤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서울에서도 죽을 수 있다. 어린 딸과 오래오래 재미있게 살고 싶지만 지금 가야 하는 운명이라면 우주로 도망간들 그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나는 기자로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했다. 그 결과로 한국의 시청자들이 좀 더 정확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부수적인 이득이다. 그 모든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 여성으로서 중군 기자로 그 전쟁의 한복판에 갔었던, 그리고 심지어 2003년도 이라크전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현장에 남아있던 유일한 한국 기자였던 이진숙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 가지고 저 무슨 뭐 잡스러운 인간 2명이 나와서 낄낄거린다라고 한들 이진숙 위원장의 평판에 흠이라도 가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개혁의 그 바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저런 진짜 싸구려 같은 얘기, 싸구려 같은 방송을 정리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이진숙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역할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